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오렌지와 함께 블랙핑크 리사의 화보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 블핑이들이 컴백하면서 오렌지 모델이 되었는데요. 다들 너무너무 예쁘지만 특히 리사가 낀 요 심포니 시리콘 그린 렌즈에 어울리는 이국적인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짙은 쌍꺼풀과 색다른 분위기의 이목구 위로 변신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 이제 화장을 하기 전에 렌즈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우리 한번 렌즈의 그래픽 형태를 분석해봅시다. 첫 번째로 테두리가 강한 일명 허스키 멍멍이 눈알 렌즈가 있어요. 홍채 테두리가 보이면서 눈이 정말 선명해 보이죠? 심지어 사진을 찍으면 게임 속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클럽 같은 어두운 곳에서는 선명해 보이지만 실제로 밝은 곳이나 영상에서 끼거나 뭔가 평소에 끼게 되면 조금 인위적으로 보여서 저는 셀카용으로 쓰는 렌즈예요. 반면 테두리가 없고 홍채의 컬러만 희미하게 바꿔주는 요런 타입의 렌즈도 있어요. 직경이 작은 요런 타입의 렌즈 같은 경우는 홍채 안쪽 색깔만 바꿔주지만 직경이 큰데 본인의 홍채가 작은 경우라면 흰자 범위까지 침범해서 경계를 너무 흐리게 만들어 마치 좀비 같은 느낌으로 호불호가 좀 갈리죠. 어쨌든 스패니쉬 라인은 굉장히 그래픽 범위가 좁아서 동공이 작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낄 수 있어서 추천해요. 렌즈도 얇아서 눈 건조도 매우 덜한 편이더라고요. 다음은 도트들이 살아있는 느낌의 디자인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멀리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눈이랑 어우러져 고발색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데일리로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죠. 그치만 가끔씩 클로즈업 아이 메이크업 영상에서는 도트 그래픽이 너무 티나서 저도 오히려 사진이나 영상보다는 데일리로 쓰곤 합니다. 흔히 잘 보이는 디자인이네요. 반면 제가 촬영용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렌즈는 이렇게 도트 디자인이 잘 그라데이션 되어서 점점이로 보이지 않으면서 검은 자위의 엣지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타입의 렌즈예요. 발색이 그 어느 종류보다 좋은데요. 이런 제품은 은근히 발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동공존이 선명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동공 자체가 굉장히 진해 보입니다. 그래픽 직경은 큰 편이고요. 세 가지 컬러 모두 굉장히 고발색이라서 다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렌즈에 대한 신님의 간편한 견해가 끝났으니 심포니 시리콘 그린 컬러를 착용한 상태로 메이크업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시원한 향기의 미스트를 꺼냈어요. 요새 너무 더워서 정말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수준입니다. 미스트를 얼굴 전체에 뿌려 간단하게 세수를 해준 뒤 물티슈로 귀와 목 그리고 겨드랑이까지 골고루 땀을 닦아주던가 아니면 그냥 샤워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랑콤의 워터 인퓨즈드 크림 샘플로 수분 보충을 해줄 거예요. 저는 여름에 정말로 끈적한 크림은 손도 못 대요. 바디로션도 여름엔 아예 안 발라요. 이 크림은 쿨링감 있고 라이트한 제형이라 아예 본품 구매 의사가 있을 정도로 요새 잘 쓰고 있어요. 백화점 가서 사와야겠네요. 여름 필수템이라면 저는 요 포어 패셔널 프라이머를 꼽을래요. 여름에는 피지 분출이 많아서 화장이 웬만하면 안 무너지는 저도 코 주변과 앞볼, 모공이 많은 부분에 얇게 펴발라 파데전 피부를 코팅해줄게요. 다음은 그린 컬러 코렉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까지 피부에 울긋불긋 올라와서 자주 쓰고 있었는데요. 기초 제품을 바꾸고 나서 좀 괜찮아졌어요. 제가 장미가 잘 안 맞나 봐요. 디스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프레쉬 로즈 세럼이 저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여름에는 얼굴이 뜨거워서 자주 붉어지니 그린 코렉터 사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눈 근처의 핑크빛의 코렉터를 사용해 볼 거예요. 얘는 컬러는 괜찮은데 제 다크서클에는 좀 밝은 듯한 느낌이 있네요. 21호 이하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저는 역시나 눈 근처에는 에스티로더 컬러 코렉터 텐저린이 제일 맞는 것 같네요. 쿠션 퍼프로 살살 두들겨주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아르마니의 컨실러를 꺼내보았습니다. 두껍게 연출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커버 효과를 주는 컨실러를 찾는다면 아주 매우 많이 비싸지만 요거 추천할게요. 여름에 피부 화장 두꺼우면 막 짜증나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바르기 싫은 날에는 얘로 다크서클 커버만 하고 나가요. 바른 것 같지 않은데 피그먼트가 오래 남아있는 게 좀 신기한 제형입니다. 비싸서 그런가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 들어가 볼게요. 랑콤의 땡 이돌 울트라 웨어 신제품입니다. 입생로랑 올아워보다 얇게, 아르마니 레스팅 UV보다는 매트하게 장점만 살짝 꼽아서 나온 여름 시즌에 알맞는 제형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옐로우 톤을 좋아해서 B502 색깔을 선택을 했는데요. 조금 밝은 느낌이 있네요. 어두운 컬러는 많이 다양하지 않아서 아쉽더라고요. 이 제품을 사용해 피부톤 전체를 얇게 보정해줄게요. 다음은 파우더로 세팅을 해줄게요. 이제는 팔지 않는 메이크업 포에버 HD 가루 파우더예요. 한 몇 년 전에 산 건데 프레스드 찾다가 없어서 그냥 들고 왔어요. 주로 코 주변에 많이 하긴 하지만
피지 분비가 많은 이 시즌에는 얼굴 전체를 매트하게 쫙 당기는 느낌으로 해줘요. 어차피 더우면 땀과 피지로 젖을 얼굴이거든요. 다음은 클리오 리넨 컨실러를 꺼내들었습니다. 눈주름이 많은 눈 가까운 데는 말고요. 다크서클이 서서히 없어지는 눈 밑 앞광대 부분에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보다는 브러쉬 같은 걸로 아주 가볍게 톡톡 블렌딩 해줄 건데요. 손이나 퍼프는 너무 세게 했다가는 아래 발라놓은 게 벗겨질 수 있거든요. 자, 바로 전과 비교해보니 다크서클이 아주 잘 커버되었네요. 컨실러를 바르고 나서도 역시나 투명 파우더를 묻힌 부드러운 브러쉬로 살랑살랑 지나쳐서 세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쉐딩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샤의 4구 쉐딩 꺼내봤습니다. 리사 친구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것은 짧은 하관. 얼굴 외곽에 전반적으로 그림자를 잡아주되 턱끝 아래쪽은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리사의 얼굴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 재미난 컨투어링 작업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 쉐딩하듯이 하면 돼요. 자, 이제 콧대 쉐딩 해볼게요. 눈 앞머리 부분에 진한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아무래도 특정 인물을 따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조금 진하게 넣어줄 건데요. 코 자체의 길이가 저랑 다르기 때문에 코끝 아래도 그림자를 최대한 많이 잡아 코를 짧아 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특히 코끝에는 컨실러를 이용해 하이라이트를 잡아주고 바로 아래 쉐딩 파우더를 묻혀서 리사의 코끝처럼 일자로 보이게 할 거예요. 저는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살짝 화살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이제 베네피트 02번으로 눈썹을 그려볼 거예요. 리사는 이번에 앞머리를 내리고 있어서 모양이 딱히 특색 있어 보이는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치만 특별한 건 쌍꺼풀이 두껍기 때문에 눈썹과 아이라인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눈썹을 위에서 깎아내리고 아래는 채워주고 눈썹 자체를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특히 컨실러 등으로 위쪽을 커버해주면 더 좋겠죠? 눈과 눈썹이 좀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이니스프리의 스키니 브로우 카라를 꺼냈습니다. 이제 머리색과 같은 아이브로우 카라로 눈썹 털을 염색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브로우 펜슬 컬러와 털 색깔이 깔맞춤되니 보기 좋네요. 자, 이제 리사의 두꺼운 쌍꺼풀 모양을 따라해보기 위해 제 쌍꺼풀보다 더 위쪽으로 양면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제품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미리 구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이렇게 쌍꺼풀이 두꺼워지면 정면으로 봤을 때 눈썹이 점점점 눈과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은 0.9 브로우 펜슬을 꺼내들게요. 자, 이제 양쪽 다 내 원래 쌍꺼풀보다 두꺼운 쌍꺼풀이 되었다면 브로우 펜슬로 그 라인을 좀 더 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특히 앞뒤로 연장해주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눈을 내리 깔거나 했을 때는 라인이 잘 보이지만 이렇게 눈을 뜨면 눈 모양이 많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더샘의 레드 브라운 데일리 팔레트의 홍차색을 선택합니다. 리사의 오렌지 화보 룩을 보면 초록색 렌즈와 대비되는 붉은 계열의 음영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 렌즈와 섀도우 색을 보색으로 매치시키면 서로의 컬러를 더욱더 선명하고 쨍하게 강조해주죠. 그게 바로 보색의 원리인데요. 초록색의 보색은 빨간색이니까 붉은 계열의 브라운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네이처의 매트 팔레트 중에 어두운 레드 브라운 컬러를 써볼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음영을 더 깊어 보이게 잡아주고 쌍꺼풀 라인의 앞쪽과 뒤쪽을 더욱더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중앙 부분은 오히려 밝게 두는 편이 쌍꺼풀이 짙어 보이니까 접히는 부분만 위주로 해주세요. 다음은 인스타에서 보고 신기해서 바로 구매한 뷰티 에어포트 뷰러인데요. 이게 속눈썹이 긴 친구들한테는 먹힐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고무 자체에 계단식으로 각도가 있어서 한 번에 기역자로 꺾이는 일은 없는 건 확실한데요. 뿌리를 잡아주진 못합니다. 저는 속눈썹이 짧은 데다가 눈두덩이 살이 덮는 깊은 눈이라서 뿌리에서 딱 꺾어 올려줘야 티가 나는데 아쉽게도 이 친구는 저 같은 눈 타입에는 안 맞네요. 자, 이제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클리오의 펜슬 아이라이너와 케이트의 슈퍼 샤프 라이너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속눈썹 사이사이와 점막을 펜슬로 메꿔주고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 눈꼬리를 길게 빼줄게요. 리사는 눈이 정말 큰 만큼 평소보다 눈꼬리를 길게 빼서 눈을 커 보이게 만들 거예요. 요 화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아까 사용했던 다크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라인을 한 번 더 짚어준 뒤 이번엔 아이라인과 인공 쌍꺼풀 사이 부분을 베이지 컬러로 하이라이트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빛나면서 눈을 떴을 때 진정이 두꺼운 쌍꺼풀처럼 보인답니다. 평소에 쌍꺼풀이 얇은데 두껍게 보이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쌍꺼풀 라인은 짙게, 아이라인은 얇게 해서 저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줘야 돼요. 다음은 다이소 10번 래쉬를 선택했습니다.
래쉬 라인의 앞뒤 낚싯줄을 잘 잘라내고요. 래쉬 라인의 위쪽에 풀을 바른 다음에 내 속눈썹 위에 아주 가깝게 붙여줄게요. 중앙을 먼저 붙여주고 앞뒤 쪽은 핀셋으로 잘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래쉬는 핀셋 없이는 못 붙여요. 핀셋 필수. 다음은 키스미 마스카라 꺼내들었어요. 내 래쉬와 함께 뷰러로 먼저 컬링을 해준 뒤 내 래쉬의 끝부분과 인조 래쉬를 톡톡톡 건드리며 접착을 해줄 거예요. 제 래쉬가 이미 잘 컬링돼 있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고 잘 붙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은 클리오의 진한 블랙 붓펜 아이라인을 꺼내들게요. 그리고 나서 래쉬를 붙이고 어정쩡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채워줄 건데요. 투명 라인이 보인다거나 혹은 래쉬 라인과 아이라인 사이에 틈이 있다면 톡톡톡 메꿔줍니다. 다음은 면봉을 불에 달궈 따뜻하게 만들어준 뒤 언더래쉬를 아래 방향으로 고데기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스카라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를 일단 먼저 발라주면 부족한 부분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언더래쉬를 또각또각 나눠 붙일 때 편해요. 저는 쏨펑 빈 부분을 위주로 한 올 한 올 언더래쉬를 심어줄게요. 반대쪽도 빈 부분을 위주로 대칭이 되도록 언더래쉬를 심어주었어요. 이 제품은 일본에서 사온 건데요. 다이소가 언더래쉬를 좀 기깔나게 만들어주신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펄감이 예쁜 루나솔의 섀도우 팔렛을 꺼내보았어요. 베이지 펄 컬러로 언더 속눈썹 아래 애교살에 톡톡톡 올려 애교살을 강조해줄게요. 음영 메이크업 위주라서 너무 강한 펄땡이보다는 이런 부드러운 글리터가 좋을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쉐딩 팔렛을 꺼내서 애교살을 그릴 차례입니다. 오늘은 완전 눈 커 보이기 3종 세트가 다 나오네요. 눈썹을 내리고 아이라인을 길게 빼고 그리고 애교살을 완전 두툼하게 만드는 거죠. 다크서클은 미리 덮어버린 상태로 애교살을 그리게 되니까 하얀 바탕 위에 브라운 음영이 확 살아나서 애교살 그리는 게 더 쉬워집니다. 다음은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화보룩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발색이 너무 강한 블러셔보다는 은은하게 피부색을 만들어주는 화이트 코랄 컬러로 애교살 바로 아래 앞광대 쪽을 위주로 은은하게 올려줄게요. 귀여워! 자, 이제 하이라이트 차례네요. 이미 쉐딩 과정을 신경 써서 해줬기 때문에 사실 하이라이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T존과 광대뼈, 입술산과 턱 끝 정도에 가볍게 올려주고 전체적으로 얼굴 중앙이 빛나 보이도록 해주세요. 빵빵한 느낌의 얼굴이 되었죠? 다음은 이니스프리의 꽃물 세럼 틴트 2호를 꺼냈는데요. 원래 꽃물 틴트보다 좀 더 글로시한데 발색을 강조한 뭔가 유리알 입술을 만드는 제품이라서 오늘부로 자주 들고 다니는 틴트가 되었어요. 데일리 메이크업 같았으면 이렇게 하고 끝낼 텐데 리사는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이 두꺼운 친구라서 컨실러를 사용해 입술산을 커버해서 라인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립라인을 강조하기 위해 조금 더 진한 틴트를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포니 시리콘 렌즈와 함께 리사의 오렌지 화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벌써 두 번째 하는 리사 메이크업인데 이제 방법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커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진한 컨투어링과 약간 인조적인 쌍꺼풀 그리고 립라인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만 빼고는 여러분들의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님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다음번에 재미난 메이크업 올라올 때 띠롱띠롱 알림이 갑니다. 그럼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